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국어 34번부터 36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배반의 여름이라는 소설을 지문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문제를 읽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인데요. 자, 윗글에 서술상 특징 물었는데 서술상 특징과 관련된 거 답지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서술상 특징에 관한 문제는 뭐를 묻는 거냐면 시점을 묻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35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읽어두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보기는 힌트가 되는 보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대 배반 성장, 그러니까 기대하고 배반하고 성장 하는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다.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배반을 경험한다. 하지만 차츰 아버지에는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기대와 믿음 그리고 배반 그걸 통해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분석할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36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거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바로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설을 분석할 때는 뭐를 중심으로? 인사배를 중심으로 한다.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시작합니다. 등에 찰싹 달라붙은 내 티셔츠를 들추고 누가 등장합니까? 나가 등장합니다. 1인칭이다라는 건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아니면 관찰자 시점이냐라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통풍을 시켜주면 자식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자야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내 손목을 잡고 풀장 있는 데로 갔다. 아버지와 같이라면 풀도 조금은 덜 무서웠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요. 이 풀장은 어떤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 지금 조금쯤은 덜 무서웠다. 무섭다라는 거잖아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제 수용을 못하나 봐요. 아버지는 건장한 몸짓과 소뚜껑 같은 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풀가루 걷고 나는 안측으로 걸으면서도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꼭 매달렸다. 벼랑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엉겨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털어냈다. 나는 물속으로 조약돌처럼 풍덩 빠지며 낄낄낄한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뭐한 거야? 빠뜨린 거죠. 풀장에 빠뜨렸어요. 나는 풀장을 무서워하는데 얼마 동안 물속에서 죽을 길을 쓰고 허우적댔는지 모른다. 가까스로 풀장가의 손잡이를 붙잡고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목 위가 물 밖에 나왔는데도 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심이 어떻다라는 걸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심이 낮은 곳에서 나는 허우적댄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허리를 비틀고 낄낄대고 있었다. 마치 웃음이 사례가 들린 것처럼 격렬하고 괴롭게 아버지는 낄낄댔다.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죽이려 했구나 라고 뭐에 추측했어요.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죽은 누이 동생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게 미워서 나도 누이 동생처럼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내 추측에다 제법 논리적인 체계를 세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누이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누이 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배신감 나오네요. 아버지뿐 아니라 풀도 나를 배신했다. 늘 헤아릴 길 없이 충충한 깊이로 나를 겁주던 풀이 내 한 길도 안 되는 깊이일 줄이야.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가 도리어 나에게 수영을 배운 용기가 되었다. 용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용기가 되었고 그해 여름 처음 나는 자진해서 동네 교회당에 가는 하계 캠프에 참가해서 수영을 익혔다. 처음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부득부득 깔며 물에 대한 공포감에 도전하다가 어느 틈에 물개처럼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도 저절로 어떻게 됐다 풀렸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 배반, 성장의 구조가 나타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중략 줄거리. 국민학교 2학년이 나는 황금빛 당추가 달린 검은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늠름함과 훌륭함을 느낀다.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반한다라는 거죠. 그의 여름 아버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한다. 아버지와 나는 버스를 탔다. 버스가 달릴수록 우리 동네보다 길도 넓어지고 집도 커지고 차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동네가 서울 시내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넋을 잃고 창밖을 내다보는 나한테 정신이 없지? 여기가 시내란다 하고 말을 걸었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자식 촌놈이라 별 수 없구나. 질려서 어리 쑥 빠져버렸잖아. 하기도 했다. 무지무지하게 높은 집만 있는 동네에서 버스를 내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서 아버지를 잃으면 생전 못 찾을 것 같아서 난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붙들었다. 문득 아버지를 따라 나온 게 후회스러워졌다. 몇 년 전 나를 뿌리쳐 풀 속에 팽개쳤듯이 이 엄청난 인파 속에 아버지가 나를 팽개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속에선 헤엄이라는 거라도 칠 수 있지만 인파에 빠진 촌놈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뿌리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꼭 붙들어 주었다. 7층인가 8층인가 되는 회색 빛깔의 집 앞에서 아버지는 멎었다. 여기가 아빠 직장이란다. 큰 집이었지만 그 근처엔 10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해서 나는 가볍게 실망했다. 아버지에 대한 늠름함과 훌륭함을 느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서 가볍게 실망을 하죠. 아버지와 내가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자동문이었네요. 저절로 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방은 드나드는 사람을 빤히 살펴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달려있고 딱딱한 비늘 의자가 서너 개, 회색빛 호마이카 테이블과 전화가 있을 뿐인 좁고 살벌한 방이었다. 이게 뭐냐? 뒤에 나오지만 수의실, 경비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경비. 개 좀 만졌거라면서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 여름에 아버지는 저 검은 양복으로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자동문 밖에 새까만 차가 멎더니 대머리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우더티가 더럭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즐겁을 해서 뛰어나갔다. 이 남자를 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더니 꼿꼿이 서서 우리 삼형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은 경례를 그 쪼우다한테 엄숙하게 올려 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쪼우다가 아버지를 거들떠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살필 겨를도 없었다. 너무 놀랐다. 이게 나의 정서죠. 놀랐어요. 아버지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비였어요. 승용차는 연달아 자동문 밖에 와서 먹고 아버지와는 너무나 딴판이 억수같이 퍼부는 소나기 속에 물 한 방울 안 맞고 신비독하게 생긴 새양지 같은 사내. 다 마이너스. 다 이제 아버지 상사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아버지 상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왜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같이 높고 큰 기대감을 줬던 아버지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경례를 붙이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실망감과 배반을 느끼는 거예요. 넥타이를 맨 새양지 같은 사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점잖게 걸어 들어갔지만 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당당한 거구와 비상식적인 화려한 옷, 결국 이것은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넥타이 맨 새양지들의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릿광대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내가 뭐한 걸 깨달음이에요. 나는 그제 아버지 방 유리창에 수의실이라고 써있는 걸 읽을 수 있었다.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자기의 어릿광대질을 보여주려 했을까? 높은 분의 아침 마중을 끝낸 아버지가 수의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변화가 낄낄댔다. 웃음은 사례가 들려 더 지독한 웃음이 되어 아버지의 웃음은 점점 얻지 못했다. 그건 질자백이 깨지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실망, 뭐 배반, 뭐 이런 게 되겠죠. 나는 수의실을 뛰어나왔다. 내 앞에 가로막는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나는 어느 틈에 건물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아니 또 한 번 팽개쳤던 것이다. 나는 도시의 인파 속에서 몇 년 전 풀 속에서 허미적됐다. 그리고 풀 속에 듣던 것과 똑같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풀 속에서처럼 고독했고 풀 속에서처럼 이를 갈며 아버지에게 앙심을 먹었다. 또 나오죠. 배반, 앙심.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도 많이 늙었다. 나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어릿광대스러운 양복을 입고 수의 노릇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낄지언정 앙심이 남아있을 리 없었다. 뭡니까? 내적 성장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질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오해와 앙심이 생겼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5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의 구조는 뭡니까? 기대와 배반 그리고 성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의 그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바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죠. 4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고 시점은 1인칭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1인칭이니까요. 나가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시대적 상황과 묘사 이런 거 없어요.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없어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없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이죠. 1인칭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나오고요. 35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보기를 읽었으니까요. 기억 물을 무서워하는 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그 아버지와 같이 하면 조금 좀 풀도 덜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대 있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 있죠. 나가 아버지 행동으로 기대와 믿음이 깨어지자 보인 반응.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주기도 했구나. 반응. 배반. 맞죠. 이거 아버지에게서 느낀 배반감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죠. 용기가 생겼죠. 수영을 배울 용기가 생겼고 결국은 물개처럼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졌다. 맞지요. 리을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해줄 실체를 찾으려는 기대에서 나오는 행동. 맞죠. 자동문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두리번 걸었다. 이거 누가 아버지를 이렇게 적대하지? 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호위하지? 우리 아버지는 높은 분이니까 이런 행동, 기대에서 나오는 행동 맞죠? 5번이 틀렸어요. 미음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나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우상과 같은 그 우상과 같은 아버지 나가 받은 충격이에요. 결국 우상이 깨지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 미음에는요.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반, 실망 이런 것들이죠. 36번 가보도록 하죠.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 A, B 모두 현재형 진술 아니죠. 모두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진술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A, B 모두 배경묘사 둘 다 배경묘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A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 나의 내적 갈등이 나와 있죠. 나 괜히 따라왔네. 이런 내적 갈등 나타나 있어요. 이건 맞아요. B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 No. 이건 뭡니까? 그냥 행동 아버지의 행동만이 나타나는 행동 행위를 뭐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 묘사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A는 새로운 공간이, B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공간. 아버지 직장으로 가는 새로운 공간. B는 새로운 인물. 쪼다티가 떠럭떠럭 나는 남자. 새로운 인물. 이건 정답이 4번이에요.
5번 A에는 직접적 제시. No, 직접 제시는 나와 있지 않죠. B에서는 간접적 제시. 아버지 행위를 묘사했으니 간접 제시는 맞습니다. 하지만 A에서는 직접 제시다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인물, 사건 배경,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를 통해서 그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고 작가의 의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는 지문들, 그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4번부터 36번 문제 다 우리가 해결해 봤습니다.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꼭 틀린 문제 혹은 맞았더라도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그 근거를 세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